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 장관이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 뭐 하나 지금 자기가 벌려놨던 일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데요. 법무부 그 입장문 가한 유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문 가한 자체가 유출됐다라고 하는 의혹뿐만 아니라 최강욱 씨가 그거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의혹까지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정부 질의에서 답변하는 와중에 말실수를 또 추 장관이 하게 되면서 의혹이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한 프레임이자 작전의 결과다라고 하는 주장이 점점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검언 유착을 앞세워서 결국에 채널A 전 기자가 구속이 됐고 한동훈 검사장은 좌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채널A 전 기자가 구속이 딱 되자마자 거의 곧바로 KBS가 보도 하나를 냈었죠. 녹취록 비스무리한 걸 이제 공개를 하면서, 야, 이것이야말로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했다라고 하는 검언 유착의 증거다라고 하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녹취록에 대해 가지고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이제 그 녹취록의 전모를 공개하게 되니까 완전히 지금 상황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야, 이거 뭐냐? 이 녹취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검언 유착은커녕 아예 지금 검언 유착이 없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KBS 내부에서 이번에 폭로가 나왔습니다. 바로 KBS 내부에서 그 KBS 보도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제3자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황을 파악했다라는 것이고, 증거까지도 지금 획득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KBS 내부에서 이런 식의 폭로가 나옴에 따라서 이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지금 무너내리기 직전에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추 장관도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KBS는 일전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놨습니다. 유시민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이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사인데요. 당시 이제 KBS는 녹취록에 근거해서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 라고 하면서, KBS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은 이 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은 윤석열 총장의 힘이 실린다라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라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까지도 했다, 이렇게 보도했죠. 당시 이제 KBS 보도 내용을 종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가 어떤 녹취록을 입수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 녹취록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채널A 전 기자가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도 힘이 실릴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맞받아치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오케이, 좋다, 내가 이제 잘 도와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KBS가 보도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한동훈 검사장 측과 채널A 전 기자 측에서는 반박했습니다. KBS 보도는 허구이자 창작이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게 되면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유시민 씨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그리고 또 한 번 나오죠. 관심이 없다. 그 사람 미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과 말의 무게를 한번 비교해봐. 자, 그리고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그리고 제보자 지씨와의 대화도 공개가 됐습니다. 채널A 전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총선 이후든 이전이든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총선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본인만 생각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왜 총선을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저는 여권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아놓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개가 된 녹취록에 따르게 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한테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는 총선에 관심이 없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겠죠. KBS가 했던 보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KBS는 어떤 취지로 보도를 했었습니까? 이 지금 유시민 이사장을 통해서 총선을 유리하게 야당 쪽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도 힘이 실리게 된다. 그렇게 이제 채널A 기자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한동훈 검사장은 맞장구를 쳐주면서 독려까지 했다. 그런 취지로 지금 KBS가 보도를 했었는데, 공개가 되어 있는 녹취록과는 정반대 내용이 되겠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결국 KBS가 어떻게 했습니까? KBS는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당시에도 묘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KBS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립니다. KBS는 지금 보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씁니다. 다양한 무슨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했다. 그리고 일부분에서 단정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보자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이야기는 맞기는 맞는데 세부적인 부분들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었다. 미안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미안하지는 않아. 뭐 이런 취지로 우리가 읽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 측은 굴하지 않고요,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KBS가 오보를 내게 된 그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고소 취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루 만에 사과 방송한 KBS에 대해서 한 검사 측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KBS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그 취재원이 누군지 밝힐 때까지 고소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전에 KBS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자신들이 이제 다양한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그 취재를 종합해가지고 보도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이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신들은 뭔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취재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동훈 검사 측이 지금 주장을 하는 것처럼, 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네가 지금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런 조작을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취재원들이 누군지를 밝혀라. 이렇게 지금 한동훈 검사 측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금 KBS가 정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KBS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폭로가 나왔습니다. KBS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채널A 한동훈 녹취록 보도에 외부인이 개입한 흔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3의 인물이 녹취록을 왜곡해가지고 기자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다라는 것이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양승동 KBS 사장이 진상 규명을 하라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지금 보시게 되니까 KBS 뉴스9 검언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사회부 기자가 최초 작성하고 법조팀장이 승인한 기사가 KBS 보도정보 시스템에서 현재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정 리포트 관련 정보를 통째로 삭제한 것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디지털 흔적 또는 감춰야 할 디지털 증거 때문이 아닌지 의혹을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KBS 내부에서 나온 이번 폭로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에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3자가 개입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바로 이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프레임이자 작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식의 내용과 관련돼 있는 그 정보가 KBS 정보 시스템에서 통째로 지금 삭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인데, 지금 이제 KBS 내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어떤 사실이 있거나 감추고 싶었던 사실이 있었다라고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겠죠. KBS인 연대 측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게 되면 이 제3의 인물이 누군가에게 녹취록 내용을 들려준 정황이 담긴 파일이 존재를 하고, 이를 근거로 KBS 법조팀이 기사를 작성하는 바람에 오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KBS인 연대 측은 해당 정황이 담긴 파일을 확보해가지고 이날 일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자, 요컨대 이런 식입니다. 제3의 인물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이번 총선에서 어찌됐든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한테 힘이 실리고 현 정부는 레임덕이 오고 이런 구도를 짜고 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KBS 보도에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제3의 인물이 뭐라고 합니까?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이 짜고 일반 민심을 한쪽으로 오도시켜서 판세를 뒤집으려 한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됐고요. 그런 뉘앙스는 있지만 워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 라고 제3의 인물이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KBS 보도에서 어떻게 나간 겁니까? KBS 취재를 종합하면은 이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이 힘이 실린다라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라는 식으로 모두 KBS 보도에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KBS는 분명히 공영방송입니다. 근데 그 공영방송인 KBS가 제3의 인물,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도 아닌데 그냥 제3의 인물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거의 방송을 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인데, 도대체 이 제3의 인물이 누구였던 것일까요? KBS는 이 제3의 인물이 누구였길래 이렇게나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거의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KBS 연대 측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18일 사회부에서 벌어졌다는 사건의 전말을 확인했고 증거도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KBS 취재진에게 이동재 전체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 내용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알려준 인물이 검찰 인사인지 정치권 인물인지 정치 브로커인지는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KBS의 그런 식의 보도가 제3의 인물을 통해 가지고 좌지우지 됐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증거도 지금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찾아야 되는 것은 지금 KBS 연대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3의 인물의 정체가 누구냐 이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정치 브로커인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지금 실세를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자인지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이 사람의 존재야말로 정확하게 이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 추 장관이 그렇게나 밀어붙였던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한 작전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3의 인물이 누군지 우리가 철저하게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 장관이 주장해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거짓의 성으로 쌓아 올렸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